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의 건강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 시니어 건강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특히 은퇴 이후 시간이 생기면 아침 일찍 등산 가시고 유튜브 보면서 맨손 체조 따라 하시고 만보기를 차고 하루에 꼭 만보를 채우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운동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심지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참 많이 뵙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78세인 지금까지 무려 50년 동안 어르신들의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치료해오신 김민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단순히 의학 지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몸의 신호, 노화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운동이 답은 아니다. 잘못된 운동이 건강을 망친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에 대해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실제로 마주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런 정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니어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내가 건강해져야 가족도 웃고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공복에 하는 새벽 운동.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더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세요. 특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등산하신다는 분들,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심지어 실신 후 낙상까지 겪고 오시죠. 양산에서 올라오신 79세 김말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30년 가까이 새벽 운동을 하셨다는데 작년 겨울 어느 날 공복에 산에 올라가시다 심한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어요. 골절과 함께 입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혼자 외출도 어려워지셨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기능이 느려지고 심장은 무리한 자극에 민감해지며 관절은 밤사이 더 뻣뻣해집니다. 즉, 공복 새벽 운동.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몸에겐 일종의 폭탄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고 아예 운동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늦은 아침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시간에 천천히 걸으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좋아하는 시간을 찾아주는 것. 그게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두 번째 운동 실수, 바로 쪼그려 앉는 습관입니다. 아니, 이건 운동이 아니라 그냥 내 생활 습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은근한 파괴자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구리시에 사시는 74세 김정자 어르신.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다 보니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게 너무 익숙하셨대요. 화단 잡초 뽑을 때, 고추 다듬을 때, 심지어 마늘 깔 때도 항상 쪼그려 앉으셨다죠. 그런데요, 작년 어느 날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셨어요.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고 연골판에는 찢어진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요,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관절 사이 연골이 얇아지면 쪼그려 앉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무려 체중의 68배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무릎 앞부분, 슬개골 아래쪽에 반복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욱신거리고 구부릴 때 뚝뚝 소리나고 오래 걷기 힘들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쪼그려 앉는 습관은 가능한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화단 손질할 땐 작은 의자나 무릎 보호대를 활용하시고 부득이하게 쪼그려 앉아야 한다면 5분 이상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스쿼트는 더 무릎에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뒤에 두고 엉덩이가 의자에 닿을 듯 말 듯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의 의자 스쿼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도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절 자체보다는 그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육의 힘이 우리 노후의 관절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덧붙여서 스쿼트를 하실 땐 절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동 없이 천천히 호흡에 맞춰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회씩 2에서 3세트 정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쪼그려 앉으면 불편해서 자꾸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돼.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수술을 막아주고 휠체어 없이 오래 걷게 해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을 뿐이죠. 뻐근하다, 아프다, 뚝뚝 소리난다. 그 작은 증상들이 전부 경고입니다. 그럴 땐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자세를, 습관을, 운동법을 돌아보시는 거죠.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운동 실수, 쪼그려 앉기 습관의 위험성과 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무리한 등산이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심장 질환과 관절 손상,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무릎 습관부터 바꿔야겠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댓글 하나가 지금도 무릎 꿇고 마늘 까고 계신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운동 실수, 바로 무리한 등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산에 다니면 폐도 좋아지고 장수한다. 맞습니다. 등산은 분명 좋은 운동이에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겐요. 하지만 60대, 70대 이후의 등산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영복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40대부터 산을 좋아하셔서 매주 토요일마다 백양산을 오르셨대요. 은퇴하고 나서는 더 열심히 다니셨죠. 심지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등산하신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 중턱에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산악회 분들이 근처에 있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요. 심장 초음파 결과 관상동맥 협착이 있었고 과격한 등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그 어르신의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난 운동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사실 이런 사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무거운 짐을 지면 위험해집니다. 등산은 순간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한 운동입니다. 둘째, 내리막길의 충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을 오르는 것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등산 시 무릎 관절에 실리는 하중은 체중의 48배. 특히 내리막은 무릎 연골을 파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반복되면 연골판 파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우선 등산 대신 둘레길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가파르지 않고 경치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평지형 산책로가 훨씬 좋습니다. 서울만 해도 북한산 둘레길, 남산 순환로, 전국에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길, 순천만 갈대길 등 너무나 훌륭한 길들이 많습니다. 또한 꼭 등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이킹용 스틱을 양손에 들고 발걸음은 짧게, 속도는 천천히 30분마다 5분 휴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상까지 가야 산을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다음에도 또 걸을 수 있어야 진짜 건강한 산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발도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목을 살짝 잡아주는 등산화. 이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값싼 운동화 신고 오르막을 오르다가는 발목 염좌, 족저근막염, 아킬레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산 중에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가빠진다, 뒷목이 뻣뻣하다.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무조건 중단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쉴 수 있다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산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산과 친구가 되세요. 산은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매주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맞이해 주죠. 건강하게 산을 찾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등산입니다. 오늘도 혹시 산에 안 가면 불안해서 몸이 쑤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드셨던 분들 계신가요? 혹은 산에 가야 젊은 사람들처럼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부터는 내가 더 오래 걷기 위해서 산을 내려올 수 있는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 방향을 바꿔보세요. 자, 다음 장에서는 네 번째 운동 실수, 잘못된 팔 운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수병 들고 팔 돌리는 그 운동, 사실은 어깨 회전근개를 찢는 주범일 수 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많습니다. 좋다고만 믿고 따라 한 홈트 운동 때문에 어깨를 망가뜨린 분들. 이제 네 번째 운동 실수, 바로 잘못된 팔 운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양손에 생수병 들고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위아래로 흔들기, 혹은 양팔을 크게 돌리며 팔 근육을 강화한다고 믿고 따라 하시는 운동. 하지만 여러분, 그 동작이 어깨 근육을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게 진료받으러 오신 76세 정명순 어르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평소에도 운동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TV에서 하는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매일 챙겨보시고 생수병 들고 팔 돌리기, 팔 뻗기 운동을 하루 20분씩 하셨죠. 처음엔 팔에 힘이 붙는 것 같고 등이 시원한 느낌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른쪽 어깨에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팔을 들 때 뚝뚝 소리가 나면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싶으시죠? 회전근개란 어깨를 움직이게 해주는 4개의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우리가 팔을 들거나 돌릴 때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근육들이 약하거나 무리하면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요, 회전근개는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자체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손상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정 어르신의 경우처럼 무거운 생수병을 들고 팔을 어깨보다 위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회전근개에 지속적인 마찰과 압박이 생기고 결국 파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예 팔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우선 생수병이나 아령처럼 무게가 있는 도구는 피하시고 맨손으로 천천히 부드러운 동작 위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안전한 팔 운동은 가슴 높이에서 원 그리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리고
양손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한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도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도 무리를 주지 않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특히 어깨에 뻣뻣함을 느끼는 분들 혹은 오십견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운동이에요. 또 한 가지, 팔을 들거나 돌리는 운동을 할 땐 절대 반동을 주거나 속도를 내면 안 됩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깊은 호흡과 함께 하셔야 해요. 그래야 어깨 관절이 놀라지 않고 근육도 다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팔을 머리 위로 확 올리는 동작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걸 들고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동작은 어깨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깨 돌릴 때 뚝뚝 소리 난다, 팔을 들면 어깨가 아프다,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어깨 관절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 방향, 동작,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게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안전한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 이게 제가 78년 인생에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5번째 운동 실수, 무조건 만보 걷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만보기를 차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걷다가 발바닥 통증, 허리 통증, 골반 틀어짐이 생긴 사례들 정말 많습니다. 걷기 운동도 내 몸에 맞게 바르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알려드릴 5번째 운동 실수, 바로 무조건 만보 걷기입니다. 걷기가 보약이다. 하루에 만보는 걸어야 건강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은 만보기 앱, 스마트워치까지 활용해서 꼭 만보 채우겠다는 목표로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그 마음은 참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무작정 많이 걷기만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1세 박선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며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보 이상을 걷는 걸 4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 들고 걷고 한겨울에도 장갑 끼고 걷고 심지어 감기 기운이 있어도 면역력 생긴다며 빠짐없이 걷던 분이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고 종아리가 뻐근해지면서 허리까지 통증이 퍼지는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족저근막염, 요추 디스크 초기, 골반 비대칭, 모두 과도한 보행,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한 반복적인 충격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나이, 근육량, 관절 상태에 따라 그 숫자는 달라져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보행보다는 질 좋은 걷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걷기가 좋은 걸까요? 첫째, 시간 기준으로 바꾸세요. 만보 대신 2030분 걷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숫자 채우려고 걷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호흡과 걸음걸이를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중에 예쁜 운동화 많지만 무조건 쿠션이 좋은 발바닥 충격을 흡수해주는 운동화를 신으셔야 해요. 발바닥이 아프고 종아리에 피로가 자주 쌓인다 싶으면 신발이 내 몸에 맞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걷기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발목, 허리 근육을 걷기 전 35분 정도만 가볍게 풀어주는 습관, 운동 효과는 배가 되고 부상 위험은 줄어듭니다. 넷째, 걷는 자세에 집중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걷거나 어깨를 웅크리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가고 폐활량도 줄어들며 피로감도 더 빨리 찾아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어깨는 편하게,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걷기는 양보다 질입니다. 만보를 억지로 채우기보다는 내 몸이 오늘도 잘 걸었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즐겁게 가볍게 걷는 게 정답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연속으로 오래 걷는 것보다 1015분씩 나눠 걷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도 중요해요. 몸에 리듬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나는 걷기 열심히 했는데 왜 더 아파졌지? 만보 채우는 게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몸에 맞는 양, 내 몸에 맞는 속도로 걷는 게 진짜 건강을 위한 걷기다. 그리고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 이게 걷기 운동의 기준입니다. 걷는 중에도 옆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무리가 가지 않는 좋은 속도입니다. 숨이 차서 말이 끊긴다면 그건 오히려 운동이 아니라 과로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6번째 운동 실수, 유튜브 홈트 따라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운동을 시니어가 무작정 따라했다가 어깨, 허리, 무릎까지 다 망가진 사례 정말 많습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운동 영상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눈, 고르는 기준도 꼭 있어야 하죠. 자, 여러분. 이제 6번째 운동 실수, 바로 유튜브 홈트레이닝 따라하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운동 영상들이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하루 10분으로 뱃살 없애기, 50대도 가능한 근력 운동, 집에서 하는 팔뚝살 정리 루틴 등등. 화려한 자막, 신나는 배경음악,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 트레이너들. 당연히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운동들이 모두 시니어에게 안전한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66세 이정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딸이 권해준 홈트 영상을 보며 매일매일 따라하셨답니다. 매트 깔고 스쿼트하고 런지하고 팔 들고 팔굽혀펴기까지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해내셨다며 스스로도 뿌듯해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한 뒤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셨을 때 요추 염좌와 디스크 돌출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에 지나친 긴장이 쌓였고 결국 디스크가 눌리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된 것이죠. 이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냥 따라하기만 했을 뿐인데 운동이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젊은 사람 기준으로 설계된 운동을 시니어가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유튜브 운동 영상은 대부분 20에서 40대 체력 기준입니다. 이들은 근육량도 많고 관절도 유연하며 회복 속도도 빠르죠.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다릅니다. 근육은 줄고 관절은 마르고 인대는 뻣뻣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따라하게 되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영상에서는 정확한 자세가 강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빠르게, 힘차게, 끝까지 버텨 라는 자극적인 멘트에 자기도 모르게 무리한 자세로 동작을 따라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속도보다 정확한 자세, 강도보다 안전한 범위입니다. 우선 시니어 전용 홈트 영상을 고르셔야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65세 이상을 위한 관절 보호 운동, 시니어 요가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등 맞춤형 콘텐츠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검색창에 시니어 스트레칭, 60대 홈트, 관절 무리 없는 운동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훨씬 더 몸에 맞는 영상들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영상을 고를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인가? 동작이 빠르지 않고 자세 설명이 충분한가?
초반에 워밍업, 끝에 마무리 스트레칭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영상이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 중간에 멈춰도 괜찮습니다. 영상은 20분이어도 나는 5분만 따라하고 다음날 또 5분 해도 됩니다. 지속이 더 중요하지 완주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혹시 지금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 찾아봐요 하시는 분 계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시니어 운동 영상이나 교재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은 TV로 유튜브 보는 법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가정에서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며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숨이 차진 않는지, 무릎에 무리가 오지는 않는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도 젊은 사람 영상 따라 했었는데 허리가 뻐근했지, 무릎이 찌릿했는데 그냥 참고 했었지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럼 오늘을 계기로 운동 선택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7번째이자 마지막 운동 실수, 운동 중독과 회복 없는 반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도 쉬는 날이 있어야 근육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지켜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운동 실수, 바로 운동 중독과 회복 없는 반복입니다. 운동 중독이라고 하면 왠지 젊은 사람들 이야기 같고 난 그냥 하루에 걷고 스트레칭 좀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이어가다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통증이 생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사시는 70세 박정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나는 것 같아서 하루도 안 쉰다며 월요일은 요가, 화요일은 수영, 수요일은 걷기, 목요일은 탁구, 금요일은 등산,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 스케줄이 꽉 차 있었던 분이었어요. 처음엔 체력이 늘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온몸이 뻐근하고 감기를 달고 살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무기력함이 자주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죠. 검진 결과 면역세포 수치 저하와 근육 회복 지연, 그리고 피로물질 축적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운동은 분명 약입니다. 하지만 그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죠.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근육은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운동 후 쉬는 시간에 자라나고 회복됩니다. 그 시간을 무시하고 매일같이 같은 자극을 주면 오히려 근육은 망가지고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서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반복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며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은 하루 운동, 하루 휴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30분 걷기를 했다면 화요일은 쉬거나 가볍게 스트레칭만 하고 수요일에 다시 걷기를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예민하게 들어야 합니다. 운동 후 다음날 근육이 뻐근하다 하면 아직 회복 중이니 운동 강도를 낮추세요. 몸이 무겁고 자꾸 눕고 싶다,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기나 알레르기가 자주 생긴다면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2일 이상은 완전한 휴식일을 만들 것. 이날엔 산책도 하지 말고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명상 정도만 하시며 몸과 마음 모두를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넷째, 운동은 꾸준하되 다양하게 분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걷기만 매일 반복하면 한쪽 무릎만 아플 수 있고 수영만 고집하면 어깨가 무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앉아서 하는 요가, 호흡 중심 스트레칭 등을 골고루 배치해서 근육과 관절에 골고루 자극을 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운동을 쉰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쉬는 날에도 나는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진짜 건강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운동을 쉬면 안 될 것 같아. 이틀만 안 움직이면 몸이 굳는 것 같고 찜찜해서. 이런 생각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운동을 쉰다고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면 몸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건 일시적인 체력 증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건강 습관입니다. 자, 이제 7가지 운동 실수를 모두 함께 짚어봤습니다. 공복 새벽 운동, 쪼그려 앉기 습관, 무리한 등산, 잘못된 팔 운동, 무조건 만보 걷기, 유튜브 홈트 따라하기,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운동 중독과 회복 부족까지. 이 중 한 가지라도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을 계기로 운동 습관을 재정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어떻게 내 몸에 맞는 운동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지혜가 되는지 마무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우리 몸과 건강을 위한 진짜 운동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60대 이상 시니어가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운동 실수,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1. 공복 새벽 운동. 빈속에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무리한 새벽 등산은 저혈당 쇼크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대안으로는 햇살이 따뜻해진 늦은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 후 걷기. 2. 쪼그려 앉기 습관.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하고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안은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무릎에 무리 없는 자세 생활화. 3. 무리한 등산. 심장과 관절 모두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안으로 둘레길 걷기, 스틱 사용, 중간중간 휴식 필수. 4. 잘못된 팔 운동 습관. 특히 생수병 들고 팔을 돌리는 동작은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맨손으로 천천히 원 그리기 운동, 가슴 높이 유지. 5. 무조건 만보 걷기. 과한 걷기는 발바닥 무릎 허리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대안은 20에서 30분 기준의 걷기, 쿠션화 착용, 스트레칭 병행. 6. 유튜브 홈트 따라하기. 젊은 사람 기준 운동은 시니어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대안은 시니어 전용 홈트 영상 선택, 천천히 따라하기. 7. 운동 중독과 회복 없는 반복. 쉬지 않고 운동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회복이 안 됩니다. 대안으로 하루 운동, 하루 회복 원칙. 쉬는 날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자, 이 7가지를 보시면서 나도 저거 하나쯤은 하고 있었는데 하고 놀라셨다면 지금이 바로 습관을 바꿀 최고의 시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운동이란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라야 하죠. 운동을 한다는 건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몸은 어떤지, 어디가 뻐근한지, 내 컨디션이 어떤지 매일 잠깐씩이라도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단 한 분의 습관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짧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위로와 결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운동 시간 바꿔볼게요. 무릎 아팠는데 쪼그려 앉는 습관부터 고치겠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짧은 한마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은 단순한 칸이 아닙니다. 서로 배우고 위로받는 건강의 마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니어 건강톡 채널은요,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쉽고 따뜻한 언어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운동, 영양, 생활 습관, 약 없이 지내는 노하우까지 매주 찾아올 테니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첫걸음을 내디디신 분들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과 삶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